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암송시열 선생님과 108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또는 알기에는 성현이 이렇게 많지 않은 줄 알지만은 숨겨진 성현이 아주 꽤 많습니다. 봉우 선생님께서도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여러 분 있어요. 봉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단짜리가 전쟁터에 소총수만큼 많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소총수가 얼마큼인지 모르죠. 몇 천인지 몇 마인지. 또 대왕조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 그보다 높은 분도 많고 낮은 분도 많지만은 석가모니와 같은 분이 3천여 분이 있다고 했어요. 대왕조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중국의 왕진이 800살 먹었다고 했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안 밝혔습니다.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현재도 우리나라에 이산저산, 특히 지리산에서 가끔 나왔다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200년 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몰라요. 공부도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먹고 사는지 주민등록도 없고, 이 민간 세계에서 안 살고 산속에 있으니까. 또 인풍정이라고 별명입니다. 본명이 아니고. 그분이 선호하시기 전에 봉쇄 때 오셔가지고 3일 밤낮을 밥 한 끼 안 잡수고, 또 잠 한숨도 안 주무시고, 입도 말로는 안 하시고, 정신적으로 두 분이 정신으로 말씀하신 거죠. 정신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3일 밤낮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봉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봉선생님께서 어떤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셨어요. 또 봉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에서 13일간 공부하실 때 태초서부터 오셨지만은 모든 성인들의 내력을 모두 처음서부터 끝까지, 즉 탄생, 출생서부터 그분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두 일거일동을 모두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이번 만년 동안이 아닌 분들이 상당숫자죠. 그리고 또 봉선생님께서 일성선생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는 안 밝히셨습니다. 어디에서 사셨고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제자분이 얼마만큼 많은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봉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선생님이 3방이라고 해서 3방, 세 번째. 그럼 첫 번째가 누군지, 두 번째가 누군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봉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삼비팔주, 그 중에서 박학래 그분이 제일 우두머리셨죠. 그분에 대해서는 가끔 말씀하셨는데 아주 엄청나죠. 근데 그분이 일서 선생님 직접 제자가 아니고 손주제자, 손제자예요. 그러니까 박학래 그 양반 스승이 일성 선생님 1방인지 2방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최근에 내가 엊그제 얘기한 최고석 선장자, 만년 내에 모든 성인이 속도를 갱신한 분, 순식간에 한 2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식간에 승단하신 분. 그 밖에도 많은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우암선생과 108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죠. 60 몇 년 됐죠. 60년도 넘었죠. 훨씬 70년 가까이 됐는데, 그쪽에 우암 선생과 108장사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도 신기해서 근래까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봉호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완전 녹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은 내용과 아주 100% 일치했어요. 그런 말씀을 봉호 선생님께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일 거다 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봉호 선생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어째 이렇게 판배기로 즉 녹음한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우암 선생님 출생서부터 얘기하면은 우암 선생님 아버님께서 좀 어렵게 사셨어요. 그 옛날엔 처가 사용을 많이 했는데 우암 선생님 아버지도 처가 사용을 처갓집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없다고 너무 관시해서 처갓집에서 별로 안 살고 밖으로 돌았어요. 밖으로 돌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엄청난 용을 맞이했어요. 용이 품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태몽이구나 하고서 이것은 빨리 가야 처갓집 가서 마누에게 씨를 심어야 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는데 집 거의 와가지고 주막집이 있었어요. 주막집 과부댁이 이제 술장소를 하는데 거기 와서 마당에 큰 바윗돌이 있는데 그 바윗돌에서 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과부 아주머니가 술장소를 하는데 과부가 똑같은 꿈을 꿨어요. 엄청난 큰 아주 훌륭 멋있는 용이 자기 집 마당에 큰 돌 위에 그 바위 위에 걸터앉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술집 아주머니가 그날은 손님 안 받고 진수성찬 차리고서 그 꿈에 본 그분을 그 용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침 아주 멋있게 젊은 분이 그 바윗돌에 올라서 걸터앉는 거예요. 저분이구나 하고서 그분을 열심히 꼬셔가지고 술 먹고 자기가 좀 어떻게 태몽 즉 용을 어떻게 품어볼까 씨를 받아볼까 하고서 아무리 꼬셔도 영 말을 안 듣고 내려올 생각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우암 아버지도 중요한 인물을 낳게 되는데 이거 아주 엄청난 태몽인데 함부로 아무 데나 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계곡문을 타고서 몰래 들어가서 진짜 두 분이 정을 나눠서 태어난 분이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주 대단히 건강했죠. 그래서 너무 힘이 세고 지략이 있어가지고 15살 때 지금 15세에 전국 씨름장사 즉 난장판이죠. 거기 가는 곳마다 황소를 모두 10소도 다 타왔어요. 15세 때. 그러니까 힘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 짐작이 가죠. 그러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누가 가르치려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암 선생 어머니께서 아주 유명하다는 한문 훈장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라고 하면은 2, 3일 멀다 하고 다 내쫓겼어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암 어머니가 하루는 우암을 데리고 사는 곳이 충청북도인데 거기서 충청남도 연산 지금 논산 근처죠. 거기에 지나가다가 여기 들렸다 갈 일이 있다 하고서 사기 선생이 그 당시 훈장 생활했는데 사기 선생 그 서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암 선생이 여관에서 남 얘기도 듣지 않고 가르치는 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날은 수당에 들어가자마자 꼼짝도 않고서 그냥 강의 끝날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암선생님 기에 눌려가지고 그날부터 거기서 한문 배우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연산까지는 충청북도 연산까지는 80리예요. 80인데 왕복 160리죠. 그러니까 매일 160리 걸어 다니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걸음도 많이 걷으니까 배고프니까 큰 바가지에다가 밥을 하나 퍼가지고 소나무 꼭대기에다가 매달아놔요. 얕은 데 놓으면 짐승이 먹으니까. 그래서 갈 때 또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우암선생님 보고 방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교 선생이 방을 쓸 때면 한 손으로 이 테이블을 딱 들고 한 손으로 걸레질 치는 거예요. 방을 다 닦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암선생 보고 오늘 시열이 네가 방을 제일 많이 어지르니 오늘 네가 청소해라. 거기서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갔어요. 나가는데 사교 선생님 하는 대로 자기도 한 손으로 테이블을 딱 들으려고 하니까 꼼짝도 안 해요. 그 시상에서 생각해보니까 돌이에요. 나무 테이블이 아니고 돌로 두껍게 크게 만든 아주 엄청난 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두 손으로 들으니까 겨우 들었어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두 손으로도 겨우 들고 말똥한 거를 한 손으로 들어서 살짝 놓고 닦고 한 손으로 닦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에 눌리고 기에 눌리고 한문 실력에 눌리고 꼼짝없이 제자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문 배웠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호흡 공부, 이 조식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암 선생이 엄청난 기운이 있고 장사가 돼가지고 하루는 산에서 대변을 보는데 엄청난 큰 호랑이 하나가 와가지고 우암 선생을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암 선생이 잽싸게 꼬리를 탁 잡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자기 꼬리를 잡아 당기는데 꼬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바등바등 하다가 우암 선생이 대변을 다 보고 나서 그 호랑이를 두 손 딱 잡고 이놈을 공중으로 허공으로 휘휘 내돌려가지고 저 아래 땅바닥에 팽개쳤어요. 힘있게 쭉 팽개쳐가지고 호랑이가 쭉 뻗었어요. 그래서 우암 선생이 마을에 돼가지고 저 위에 큰 개를 하나 잡아놨는데 가서 여럿이 가자 하더라. 너무 개가 커서 한두 명 가서 한 10여 명이 가봐. 여기 갔어요. 갔더니 엄청난 호랑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뛰밀고 와가지고 사또한테 고했어요. 송시열이가 엄청난 수많은 호랑이 잡았다. 그러니까 그 사또가 우왕을 데려다가 볼길 3대를 쳤어요. 즉 산신령 잡았다 이거죠. 원래 산신령은 아니지만 산신령이 호랑이를 주로 부려요. 그러니까 산신령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가끔 마을에 와서 소도 잡아가고 돼지도 잡아가고 말썽을 시켰어요. 그 공포대장했죠. 그랬다가 이제 또 장도 3대 치고 나서는 또 잘했다가 또 쌀도 3가마를 줬어요. 그래서 장 3대에 쌀 3가마를 줬죠. 우암선생이 그렇게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암선생이 그렇게 강한데 그 당시 복림대관이 나중에 효종이 됐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광해군은 나쁜 사람이고 광해 군자 붙이고 능양군은 아주 이 조선 역사 중에서 최고로 나쁜 왕인데 거기는 대군 붙여서 인조대왕이라 했어요. 대군이 아니고 인조대왕. 광해는 광해군 거꾸로죠. 우리나라 역사상 광해군은 아주 대왕입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얼마큼 훌륭했냐면 내가 구봉설화집에도 썼지만은 거기에 박엽장군이 있어요. 박엽장군은 혼자서 누르하치가 10만 병을 끌고서 압록강으로 거느려고 하는데 조선을 치려고 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급하고 전쟁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박격장은 혼자 가서 누라치하고 10번 시합을 해서 10번 다 이겨서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장군을 평양감사로 둔 분이 광해구, 그분이 바로 그 장군이 박격장군인데 그 당시는 그런 장군들이 많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구봉 선생님 손주지자빨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박격장군은 그래도 봉호 선생님께서 밝혔지만은 나머지 분들에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성현들이 구봉 선생님 제자가 아주 성현들이 한 수십 분 있는데 다 대단한 분들인데 숨겨진 분들도 숫자가 엄청나요. 얼마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진작에 가만히 보면은 구봉 선생님 제자의 제자, 그리고 손제자 아니면은 그 당시 구봉 선생님 제자가 바로 바로 동생이 송한필, 지금 봉호 선생님 전생이죠. 그분이 훌륭하다고만 했지 얼마큼 훌륭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제자를 얼마큼 길렀는지 아무 기록도 없고 봉호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자기 전생이니까 더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 숨겨진 장사들이 송한필 제자인지 손주제자인지 구봉선생 손주제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뭘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누라치가 쳐들어온 것이 병자호란인데 그 당시에 그 박엽장군 밑에 엄청난 장군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라치가 박엽장군 때문에 쳐들었다가 나갔지.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못된 인조 능양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김자전 일당과 함께 광해를 악당으로 몰아서 여러 가지 조작해가지고 광해를 나쁜 사람에서 내쫓도록 했어요. 그 나중에 죽였지만은 그런 내용을 박엽장군 두 부장들이 그걸 봤어요. 알았어요. 공부자에서 보고. 그 박엽장군 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모르십니까? 하니까 자네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몰라? 그럼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는 어떻게 하는 대로 따라야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그 두 분은 안 되겠다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럼 어떡하냐 하니까 한양으로 쳐들어갑시다. 쳐들어가서 명양군을 없애버리고 다시 광해을 내세우러 갑시다. 그렇게 되면은 박엽장군이 그건 반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대로 볼 겁니다. 볼 겁니까?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은 반역하기 싫으면은 청나라를 쳐서 누라치를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왕이 되십시오. 하니까. 그럼 청나라는 크고 조선은 작은데 조선이 내 밑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반역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럼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서 중원 대륙을 다 차지합시다. 그럼 중원 대륙은 더 커요. 더 넓으니까 조선은 코딱지 많고 중원 대륙은 엄청난 대륙이니까 그럼 조선이 역시 내 속국이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죽을 겁니까?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늘에 드시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둘은 안 죽겠습니다. 못 죽겠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느니 여기서 개죽음보다는 누라치한테로 가겠습니다. 그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박엽장군이 허락해 줘서 누라치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누라치가 박엽장군 때문에 조선을 못 치고 광해가 있어서 못 치는데 조선정부에서 박엽장군을 죽이고 그 두 부장 실력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들어왔지 광해와 박엽장군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그 두 부장을 내세워가지고 순식간에 병장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인조는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어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포위당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이마를 땅에다가 부딪혀서 절하면서 피가 낭자했어요. 그런 내용을 비석 세우는 게 삼전도에 지금 비석이 있어요. 삼전도 지금 송파 지역 삼전도에 비석이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항복을 하고서 누라치가 복림대군 그 나중에 효종을 볼모로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들다가 8년 동안 고생을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뒤에 우암선생을 시켜서 이완대장 훈련대장을 시키고 임기영금 장군을 등용해가지고 엄청난 장사를 모아가지고 몇만 군대를 양성하고 108장사를 모았는데 108장사가 다 천군, 이천군, 수천군 장사들이에요. 엄청난 장사인데 그런 장사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고서 대륙을 점령, 즉 청나라를 처op할 계획을 세워서 한 권의 책으로 썼어요. 책을 썼는데 우암 밑에 그 간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청나라 가서 출세하려고 그 책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청나라 대장한테 갖다 바쳤어요. 청나라 대장이 보니까 이건 책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경전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보통 분이 아니라 우왕 같은 분이 쳐들어온다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 대장이 그 간신을 목을 쳐버렸어요. 참수시키고 그 책을 껍데기에 표지를 다시 써가지고 대경전이라 썼어요. 군사 기밀이 아니고 경전이다 이게요. 경전이라 해가지고 다시 우암선생한테 되돌려 보냈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우암선생이고 제자들인데 하루는 그 108장사 두 분이 동대문 안으로 새벽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인시에 문을 여는데 시간이 조금 일러서 문을 안 열었어요. 안 열으니까 둘이 뛰어서 몇 길, 여러 길 있는 담 위로 동대문 옆에 담이 있는데 그 담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담 안을 들여다보니까 큰 산이 하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보니까 뛰어내려가서 내려다보니까 어떤 나무꾼이 큰 지게에다가 나무를 줬는데 그 나무 짐이 산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나무꾼이 하는 소리가 뭘 놀래? 보아하니 108장수구먼 그래요. 그거 어떻게 108장선이 아냐니까 나 아는 수가 있지. 그래서 이 108장수가 놀래면서 당신 도대체 누구요? 왜 문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니까 그 담 넘어왔지. 나무 산더미 같은 나무를 지고서 담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니까 한경도 북청에서 왔다 이게요. 아니 서울 주변도 아니고 동대문 바깥도 아니고 북청에서 새벽에 나무찜을 지고 와가지고 담 넘어와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람이 또 하는 소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왜? 그러니까 우리 형은 꼽추인데 꼽추 형은 나보다 몇 배 더 힘이 세요. 그런 분이 있냐고. 그래서 주소를 물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비월을 해서 날랐죠. 비월로 날라가지고 북청을 갔어요. 북청을 갔는데 그래 새벽에 이제 식전에 일찍 그 소축을 쓰고 있어요. 꼽추가. 그래서 꼽추는 데 갔더니 꼽추가 쳐다보더니 108장수구먼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8장수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 저 아우가 동대문에서 나무 팔고 와가지고 얘기해줬어. 그런데 108장사는 수천군 장사가 비월해가지고 날라서 부지런히 왔는데 그 나무꾼은 벌써 나무 팔고 먼저 와가지고 먼저 다 얘기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차죠. 그런데 보니까 이 꼽추 장사가
장작을 엄청나게 굵은 장작을 손톱으로 이렇게 찢어서 빼는 거예요. 듣도 보도 상상 초월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더니 이런 장작을 두 줄을 뚝 끊어 떼낸 거예요. 분지르는 것도 아니고 장작을 끊어요. 손톱으로 빠개고.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서 말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꼽추가 또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하니까 내가 사실 천하장사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하 휩쓸고 다녔지. 그러는데 떡거머리 총각, 즉 가냘풀 총각이 댕길 딴 총각이 옛날엔 장가 안 들면 댕길 따고 다녔어요. 젊은 가냘픈 총각이 하는 소리가 힘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뒀다가 좋은 데 써. 그러는 거예요. 참 가짜는 거예요. 아들 같은 사람이 자기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 그것도 심신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가냘픈 총각이 하는 소리가 심자랑하지 말고 뒀다 좋은 일에 쓰라 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님이 거기서 한 대 칠라니까 이 검지손가락으로 슬쩍 자기 머리를 이마를 썩 미는 거예요. 보니까 힘도 안 줘서 미는데 힘이 어떻게 셌든지 뒤로 벌렁 자빠져가지고 그 장사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 등허리에 돌멩이의 등허리를 찧었어요. 그 등이 부러져가지고 꼽추가 됐어요. 근데 꼽추가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름 되는 장작을 끊어떼고 손톱으로 짜겠대요. 그러니 108장사는 1000군이 넘는 몇천군 장사인데 나무꾼은 그보다 몇 배 세고 나무꾼보다 작은 꼽추는 또 몇 배가 세고 그런데 그 꼽추가 멀쩡할 때 검지손가락 하나로 슬쩍 밀어서 꼽추를 만들 정도 그 젊은 총각은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몇만 군도 넘을 거예요. 몇십만 군자인지 몇만 군자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명도 모르고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호흡 기제가 얼만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분들이 숨겨진 분들의 성향이 꽤 많았는데 다시 되풀이한다면은 아무래도 구봉선생님 손주제자 내지는 송한필 그 양반이 대단했다는 만 알았지 어디 흔적이 없어요. 뭐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숨어서 제자양성에서 그분 제자인지 즉 송한필 제자인지 송구봉선생님 제자인지 손주 제자인지 알 수 없어. 그 당시는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들을 108명이나 모으고 그 밑에 수만 군사를 양성해서 청나라를 치는데 청나라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청나라 대장이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만약 그 우암이라는 분이 청나라를 치게 되면 자기는 우암 밑에 부하가 되겠다고 했어요. 청나라 대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암 선생이 어떻겠어요? 이 조선의 숨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청나라 대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제 효종이 복수로 모함시켜서 그렇게 군사를 해가지고 청나라를 치려고 만반준비해서 3일 지나면은 이제 출전을 차례했어요. 그랬는데 김자재 일당이 광해도 다 몰아내고 죽이고 박엽장도 죽이고 훌륭한 사람 다 죽이고 그러나서 이제 만약 우암이나 임경욱 장군이나 이완대장이 청나라를 치면은 그분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자당의 악당들은 쓸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효종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어떤 약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3일 전에 출전 3일 전에 효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임경욱 장군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또 우암 선생님도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우암 선생이라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죠? 우암 선생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호흡 공부를 많이 해서 오장육부가 너무 튼튼해서 일반적으로 사약 한 병 한 사발 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약을 내는데 한 사발 다 마시고 난 이거 가지고 안 돼. 한 사발 더 가져와. 하고서 사약이 항문을 셀까봐 발뒤꿈치로 물 끓고서 한 뒤꿈치로 항문을 막고 한 사발 더 가져라 해서 더 잡수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중원 대륙 청나라를 다 다스릴 뻔했는데 김자동 일당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 뒤로부터 약소가가 됐죠. 그런 식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분들 세상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또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명종도 다 술주정뱅이 아주 무능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됐지만은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그분은 정신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써서 훌륭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모두 훌륭한 사람 나오면 천민이나 기타 뭐라 나쁜 쪽으로 몰아서 출세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구봉 할아버지도 천민으로 살아가고 제자만 양성했지. 근데 명종이 자기 속으로는 구봉 할아버지를 영의정 서경덕 그분을 좌의정 북창선생 정년 북창선생 용어부기를 쓰신 북창선생을 우의정 이렇게 병풍 뒤에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천미를 물었던지 출세 못하게 막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살고 귀양살이하고 참 억울한 죽음을 평생 동안 살다 죽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소 국가인 이 한반도마저 반으로 잘려가지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분발하셔서 통일조국의 앞장 성역국가 고토벽과 이화세계 홍익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화세계의 주역들이 되십시오.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제가 우암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훌륭한 분들 또 제가 어릴 때 얘기가 모두 사실했구나. 옛날 노인들이 말씀하신 거 모두 성인들 말씀이구나. 그럼 이런 성인들이 다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바로 제가 우주공항에서 호흡법을 통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승단자까지도 이 교육을 받아서 통일해서 미국에서 가르치든 한국에서 가르치든 통일해서 많은 성인들을 바로 양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통공안 또는 공안성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